저번 시간에 어디까지 했죠? 우리 몇 번까지 했죠? 대표 5분까지 했나요? 네, 5분까지 했어요? 네. 5-4번 잘 풀렸어요? 5-4번? 그러다 틀려가지고 다시 보는 거 같아요. 5-4번 하나 풀고 갑시다. 어떻게 하는지. 일단 fx가 0보다 작다고 했는데 해가 2부터 8까지라고 했으니까 뭐 이런 그래프가 나온 거죠. fx가 이렇게 나오고 이게 y는 fx고 이게 0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되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해가 나온 거죠. 맞아 안 맞아? 그럼 fx가 구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얘를 x-1로 받겠고 x-8 받고 최고차는 뭐 a인데 a는 양수까지는 알아요. 맞아 안 맞아? 네. 자, 이렇게 놓고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다. fx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이제 문제에서 f의 3x-1이 0보다 작다 그랬죠? 그럼 여기다가 넣으면 되거든? f의 3x-1은 x자리에다가 뭐만 집어넣으면 되냐면 3x-1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이렇게 돼요. x자리에다가 3x- 이렇게 집어넣어요. x자리에다 3x-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이런 식으로. x자리에 3x-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3x- x자리에. 이렇게. 그럼 얘가 3x-3이 되겠고 여기는 3x-9가 되니까 3도 나와서 이렇게 3, 3이 나올 수가 있어서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하고 3이 근이 되는 거고 9배이니까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이에요. 조금 더 이제 이게 또 가파르게 이 f3x-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가파르게 되면서 여기가 1과 3이 되는 거죠. 여기에 y는 f의 3x-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0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이 아래 부분이니까 답은 1부터 3까지가 답이 나오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인수 정리를 좀 활용해서 구할 수가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A의 부호가 되게 중요하죠. 위로 블록인지 아래 블록인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항상 성립하는 건데 뭐 사실 어렵지가 않아요. 빠르게 풀어봅시다. 대표 5번에 1번을 보시면요. 3x제곱 플러스 k-2의 x 더하기 3이 0보다 커지게 되겠고요. 이때 항상 성립하려면 위로 얘가 어떻게 되죠? 붕 떠야 되죠. 요 모양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붕 떠야 되는 상황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쓰면 되겠죠. 판별식에서 0보다 작다 쓰시면 k-2의 제곱 마이너스 4배에다가 a, c 등수. 뭐 이런 문제 쉽죠? 뭐 이건 뭐 틀리면 이제 큰일 나죠?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에다 4, 3, 12, 36? 2차 부등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k에 대한 마이너스 32니까 인수분해가 마이너스 8하고 플러스 4로 돼서 이런 식으로 작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4부터 k는 8까지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2번부터가 이제 조금 문제가 조금 애매해졌는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 성윤아? 최고차항 계수의 미지수가 따라란 나왔죠?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조금씩 애매해지는 거죠. 이제 나눠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2번부터가 문제가 애매해졌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그냥 부등식이라고 했잖아. 그냥 부등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세 개로 나눠야 돼요. 첫 번째는 k가 0보다 클 때, 두 번째는 k가 0일 때, 세 번째는 k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줘야 된다. 0보다 크면 이게 아래로 블록하게 되기 때문에 0보다 작은 게 나올 수가 다 모든 실수에서 0보다 작은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무조건 올라가기 때문에 세 가지 모양 중에서 모든 실수가 그리 나올 수가 없다. 아래로 블록키면 다 0보다 작을 수가 없어요. 0이 돼버리면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마삼은 0보다 항상 작으니까 얘는 항상 성립하는 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성립은 합니다. 왜냐면 어차피 뭐 집어넣어도 -3이 0보다 작아요. 그래서 이건 모든 실수가 되겠고요. k 0일 때 포함이 된다. k 0보다 작으면은 뭐 이 그래프밖에 안 되죠. 이렇게 판별식이 어떻게 된다? 0보다 작아야 된다. 그래서 요때는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되겠습니다. 근데 똑같아요. 나눠서 푸는데 이거랑 각각 구한 다음에 공통대범 찾을 때 마지막에 합치면 돼요. 이 나눠서 푸는 거는 뭐 사실 바뀌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바뀔 리가 없습니다. 판별식 0보다 작다 쓰면 되니까 판별식 0보다 작다를 쓰는데 이제 4분의 D를 써가지고 2K의 제곱 마이너스 A C가 0보다 작다. 4K 제곱 플러스 3K인가? K로 묶으면 4K 더하기 3은 0보다 작다 해서 얘 범위가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4분의 3부터 K가 0까지 나옵니다. 공통된 범위 찾으면 얘가 나오긴 해요. 이 둘을 합치면 0이 들어갔죠. 합치게 되면 여기 0에다가 등호만 쓰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이게 답이죠. 합치니까. 뭐 이 구조는 다 똑같아요. 나눠 푸는 구조 다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머릿속에서 이게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림이 왔다 갔다 나오냐 안 나오냐 뭐 생각하셔야 됩니다. 외워서 푸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옆에 문제들은 뭐 채굴창 개수에 미지수 있는 것들이 뭐 6-3번도 있고 6-4번도 있고 결론은 다 나눠서 풀어라 안 풀어라? 풀어라. 그럼 문제 똑같아요. 얘랑 2번이랑 다 나눠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안 되면 또 질문하시고요. 넘어가 볼게요. 네, 대표 7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대표 7번으로 가면 이제 2차 부등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2차 부등식 때문에 채굴창이 0이 되면 안 돼요. 2차 부등식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아쉽지만 K는 0이 될 수 없다. 이런 이제 말장난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해를 갖는데 해를 갖는 거는 해가 없는 게 아닌 거죠. 해를 갖지 않도록이라고 했는데 해를 갖는다고 했으니까 나눠서 푸는데 두 개 나눠지겠죠? 아래로 블록이면은 언제 해를 갖냐? 뭐 이렇게 이제 아래로 블록이면은 뭐 x축이 있었을 때 뭐 이렇게 중에서 0보다 작은 게 존재해야 돼, 안 존재해야 돼? 해야 되지. 얘는 0보다 작은 게 존재하지 않아요. 해가 없어요. 얘는 0보다 작은 게 존재하지 않아요. 해가 없어요. 얘만 해가 존재하는 거야. K가 0보다 클 때는 판별식이 0보다 큰 거나 연립부등식 해가지고 해를 찾으면 되겠고요. 위로 블록이 되면은 0보다 작은 게 안 나올 수가 없대요. 다 0보다 작아요, 무조건. 이런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죠. 0보다 작은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다 해를 가져요, 무조건. 해가 안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0개의 모양 가지고 맨날 노는 거예요. 이거 제외하고 노는 게 없어요. 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그냥 문제를 풀면 되거든요. 외우지 않더라도. 다 이거 가지고 노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K0보다 클 때는 판별식보다 크다. 얘는 다 넣고, 얘는 모든 실수가 다 범위니까. 판별식 뜨면은 5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K의 K는 0보다 크다.
그래서 25 마이너스 4k 제곱은 0보다 크다니까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4k 제곱 마이너스 25는 0보다 작다가 됐고 2k 플러스 5, 2k 마이너스 5로 인수분해가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얘 범위가 마이너스 2분의 5부터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5부터 2분의 5까지인데 얘가 0보다 클 때니까 공통된 범위 찾으면 여기에 그게 되는 거고 이게 첫 번째 답이에요. 0보다 큰 거 합쳐서 여기 답 0보다 작은 거 다 되죠? 다 넣어요. 0보다 다 넣어요. 그럼 해가 나오죠. 0보다 작거나 또는 0부터 2분의 5까지 답은 0보다 k가 작거나 반대로 썼네요. 또는 0부터 k가 2분의 5까지 요게 이제 답이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부동의 문제들 정확하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거니까 나눠서 푸는 거를 하다 보면은 이게 익숙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죠? 처음에는 뭐 나눠서 푸는 게 뭐 대단하다 되겠지만 고등학교 때 수학하다 보면은 계속 나눠요. 그냥 몸에 거의 배해서 그냥 기본기처럼 되거든요. 여러분들 처음에야 뭐 나누는 거 나오면 너무 어려워요 선생님 힘들어요 그렇지만 맨날 나누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근데 뭐 나누는 게 별로 어렵다고 생각이 안 드는 거죠. 처음에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그지 성현아? 네. 계속 나오니까 이제 그냥 뭐 그런 것 보다 계속 나오니까 이제 익숙해진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적응의 동물입니다. 처음에 분명히 어렵다고 느꼈을 텐데 그래서 우리는 적응한다. 오늘 음세조건 하면 되죠? 맞지? 되죠? 아니 도움되는 거 아니야? 오늘 마스터 해주세요. 복소수. 네? 복소수 마스터 하라고요. 이 마지막에 복소수. 자, 2차 부등식에서 4x의 제곱 플러스 2배의 k 플러스 1의 x 마이너스 k 플러스 7이 0보다 커지는데 0보다 작거든요. 해가 없대요. 반대로 냈죠? 이제 해가 없는 경우를 찾으래요. 얘는 좀 쉽죠. 왜냐면 벌써 최고차항이 그냥 다잖아.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해가 없는 경우는 여기 얘는 0보다 작은 거 여기 있죠? 해가 있어요. 얘는 해가 없죠? 해가 없죠? 0보다 작은 게 없어요? 얘도 없어요. 판별식이 얘가 0일 때랑 0보다 작을 때니까 결론은 요거의 답은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를 찾아라. 그럼 해가 없다. 근데 다 사실 풀다 보면 알겠지만 그 6가지 그래프 모양 맨날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거의 거기서 달라지는 게 있다 없다? 없죠. 근데 내가 그거 아니면 다 안다고 했던 게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진짜로 그것밖에 안 물어봐요. 뭐 다른 거 물어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4분의 D로 가가지고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4 곱하기 마이너스 K 플러스 7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또 2차 방식이 나와요. K 제곱 2K인데 플러스 4K니까 플러스 6K가 되겠고요. 1에다가 28을 빼니까 마이너스 27에 나오는 거죠. 자연스럽게 인수분해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웬만하면 되게 줍니다. 양아치가 아닌 경우에는. 마구부터 K는 어디까지 나온다? 3까지. 여기 이제 답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맨날 똑같이 나와서 거의 좀 지겨울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7-4번 문제는 뭐 만족시키지 않는 x값이 오직 하나다. 뭐 접할 때 얘기죠, 거의. 사실 뭐 7-4번도 뭐 되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솔직히 이게 뭐 시역 더하기 넣기에는 조금 민망하지 않나. 어차피 뭐 6개 중에서 그냥 하나일 뿐인 건데 뭐 새롭게 뭘 물어본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시역 더하기라고 하기 좀 민망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거의 뭐 한 개 나오는 경우는 거의 다 판별식 0이 되어가지고 대충 찍어도 맞을 것 같은데 이게 뻔하거든요. 그래 안 그래? 판별식 0일 때부터 하나 나오는 건 판별식 0밖에 없잖아 사실. 그래서 뭐 그걸 구하는 문제인데 뭐 구해볼게요. 7-4번 뭐 어렵진 않으니까 7-4번. 그래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 0보다 큰 게 딱 하나만 존재해야 되는 건가요?
x의 값이 만족시키지 않는 게 하나만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0보다 큰 게 없어야 되니까 요런 그래프 모양이 돼야 되는 거죠. 이거를 만족시키는 x가 하나뿐이라 했으니까 요렇게 요 접할 때만 0이니까 0보다 크지 않게 돼서 이때만 만족시키지 않는 거다. 이때 x 값이 뭐라고 하는 거죠? 요 x 값을 m 값이라고 하자라는 상황이니까 판별식이 0이고 그 다음에 중근만 구하시면 답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뭐 그런 문제죠.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지금 중근을 써보면 짝수 판별식을 써보면 그 마이너스 2a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요게 0이다. 쓰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4m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은 a로 바뀌어야 되겠죠. 뭔가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리고 2a 빼기 1의 제곱이기 때문에 a는 몇이 나온다? 2분의 1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2차 부등식에 넣으면은 이렇게 되죠. 2분의 1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가 뭐의 제곱이 되죠? x-1의 제곱이 되니까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m은 1이 나오고 a는 2분의 1이 나오고 두 개를 어떻게 알아? 더해라고 했으면 답은 2분의 3이 되겠다. 뭐 이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뭐 계속 2차 함수 모양만 갖고 놀고 있죠. 계속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표에 대해서 이제 위치 관계가 2차 분식이 몇 개 나오는 거죠? 항상 위에 있다. 위에 있으면 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고상한 표현으로 크다는 표현을 우리가 그래프에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위에 있다. 작다는 표현은 그래프에서 뭐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아래에 있다. 뭐 그런 거 그냥 말장난이죠. 사실 딱 까놓고 얘기해서. 그래서 대표 8번도 빠르게 풀어낼 수가 있겠다. 그래서 1번은 결론은 x제곱 마이너스 ax라는 2차 함수 그래프가 얘보다 항상 위쪽에 있다. 그러니까 x 마이너스보다 큰데 이런 거죠. 항상 위쪽에 있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 그래프로 보자면 이런 거죠. 그죠? 이런 거죠. 그래프로 보자면 항상 위쪽에 있다고 하는 a 값의 범위니까 넘긴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모든 실수가, 그러니까 모든 x는 모든 실수가 해가 되는 거죠. 항상 위쪽에 있다는 거는 모든 x에 대해 항상 위쪽에 있다는 거니까 넘겨서 보면은 우리가 풀기가 좀 더 쉽죠. 넘기면 마이너스이니까 이런 식으로 되겠고요. 이렇게 놓고 해서 판별식을 쓰면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죠. 넘겨서 판별식은 당연히 0보다 뭐가 되는 거죠? 위에 있으니까 0보다 작다를 쓰면 되는 거죠. 안 만나야 되니까. 항상 위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판별식 쓰시면은 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4가 0보다 작다가 나오고 또 2차 분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a 제곱 플러스 2a 더하기 1에서 16의 빼가 마이너스 15가 되겠고요. 깔끔하게 인수분해가 되는 센스를 발휘해주고 있습니다. a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부터 a는 3이다. 이런 범위들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번으로 넘어갔어. 뭐 안 어렵죠? 다 똑같은 내용이어서 사실 마이너스 바꿔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뭐 다 이해하고 있으면 뭐 사실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다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자, 2번으로 이제 넘어가 주시면요. 문제가 이번에는 2차 함수가 항상 아래쪽에 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4가 얘가 직선이 항상 위에 있는 거죠. 뭐 m값이 아니라 양수라 그러면 약간 이런 느낌이죠. 얘가 더 위에 있으니까 뭐 직선이 이렇게 있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또 넘겨가지고 문제를 풀면 된다. 그래서 얘가 이제 모든 실수가 또 해가 되는 거죠. 항상 아래쪽에 있다 했으니까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니까 넘겨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5x고 넘어가면 플러스 1이죠. 이게 항상 성립해야 되니까 이 그래프 모양이 0보다 항상 커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판매식 뭐 쓰는 거죠? 0보다 작다. 얼마나 이런 문제 풀 때 잘 모르면 판매식 0보다 크냐 작냐 쓰면 일단 2분의 1 확률로 맞냐 안 맞냐? 맞죠. 맞죠. 이거 거의 뭐 찍어라 그래도 웬만하면 맞을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이런 거 솔직히 말해서 그래프 없어도 어느 정도 맞을 수 있는데 판매식 쓰면은 웬만하면 맞는다. 웬만하면 맞아요. 4배의 1이 0보다 작다. m제곱 플러스 10m 25에서 4빼니까 21이 되겠죠. m 플러스 3 m 플러스 7이 0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7부터 m 값은 마이너스 3까지가 답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자, 그래서 뭐 말장난으로 그래프상에서 비교하게 됐을 뿐이지 뭐 크게 달라진 것들은 없었다. 그러면은 뭐 8의 4번 문제도 사실은 조금 어렵게 됐다고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2차 함수가 두 개 나왔잖아. 지금은 뭐랑 비교를 했죠? 일반적으로 2차 함수랑 1차 함수랑 비교를 했는데 이제는 뭐랑 비교했죠? 8의 4번에서 2차 함수랑 2차 함수를 비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문제가 달라진 거죠. 나름대로. 그래서 요 문제는 시역 더하기 문제가 맞다. 아까는 뭔가 조금 애매함이 있었지만 얘는 확실히 시역 더하기가 맞아요. 지금은. 근데 뭔가 다르죠? 뭔가 조금 응용을 시켜놔서 뭔가 다름이 딱 느껴지잖아요. 벌써 여기서는. 아까는 전혀 다름을 느끼지 못했지만 이런 친구예요. 그냥 뭐 배웠던 거랑 뭐 크게 뭐 달라질 게 없는데 그래서 얘는 이제 시역 더하기 문제가 맞아요. 그래서 y는 a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2차 함수를 항상 아래쪽에 있다고 했으니까 얘가 이쪽이 더 큰 거죠. y는 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6이 항상 커야 돼. 위에 있어요. 이때 정수 a의 최대치수를 구하라고 한 문제가 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이 문제는 이걸 넘겨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이 상태 생각하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넘기는 거죠. 넘겨요. 넘기면 이게 0이 되겠고 넘어가면 마이너스니까 1-a의 x제곱이 되겠고요. 넘어가면 플러스 x니까 1-a의 x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플러스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항상 성립해야 돼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해야 된다. 자, 이렇게 해놓고 나면 뭔가 앞에서 배웠던 문제랑 크게 달라지지 않았구나. 뭐 여기까지 생각해라. 그게 이제 문제겠죠. 그럼 이제 어쩔 수 없이 슬프지만 얘를 또 이제 1-1을 또 나눠야 된다, 안 나눠야 된다? 나눠야 되는 이제 운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얘를 세 개로 나누겠죠. 당연하겠지만 1번은 1-a가 양수일 때, 두 번째는 1-a가 0일 때, 세 번째로는 1-a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주는 게 이제 국룰이 되겠는데 항상 크려면 이렇게 양수일 때는 클 수가 있죠. 뭐가 될 때 클 수 있죠?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는 가능한 거죠. 이때만 가능하죠. 아래로 블록일 때는. 근데 이거 위로 블록은 항상 0보다 클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범위에서 아예 제외를 시켜야 돼요. 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모든 실수가. 0 되면은 이렇게 되죠. 0 하면 0x제곱 플러스 0x 더하기 4니까 항상 0보다 x 모든 실수에서 커진다 안 커진다? 얘도 넣어야 되죠. a1도 포함을 시켜야 될 것이다. 일단 여기서 이제 또 연립 방정식 풉니다. 요거는 1보다 a가 작은 거가 되겠고요. 판별식 뜨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계산 좀 귀찮죠? a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고 여기는 마이 플러스 4a 4까지 안 곱했구나. 여기 곱하면 16이죠? 마이너스 16을 곱하면 플러스 16a 곱하면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제 a제곱 플러스 14a 마이너스 15는 0보다 작다. 그래서 a 플러스 15 a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다. 자, 그래서 이제
계산 한번 해봅시다. 조금 귀찮긴 하지만. 일단은 크게 보면 1보다 작을 때 첫 번째 구역이죠. 1을 기준으로 1보다 작을 때가 첫 번째 구역. 그 다음에 1일 때가 두 번째 구역. 1 들어갔죠? 3번은 없다. 존재할 수가 없다. 3번 영역은 일단 없어요. 얘가. 1번 영역에서 나오는 거는 이거가 나왔죠. 마이너스 15부터 어디까지 되겠죠? A가 1까지. 마이너스 15부터 1까지를 해버리면 공통된 범위가 여기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1을 합치면 된다 안 된다? 왜냐면 두 번째 영역이 1 있었으니까. 답은 그래서 결론은 마이너스 15부터 A는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거는 1인 거예요. 대문자 M은 1이고 가장 작은 정수는 마이너스 14가 되는 거죠. 여기 있는 거니까. 여기로 가면 안 돼요. 마이너스 16 쓰는 애 가끔 있습니다. 정렬이 전사하는 거죠. 그럴 수 있죠, 뭐. 그래서 여기서 여기를 어떻게 하면 돼? 이제 빼면 되는 거죠. 답은 15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죠. 나름대로 뭐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여기서 이제 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문제들을 항상 얘기했지만 최고차항 계수에 이제 미지수가 있으면 조금 슬퍼질 수 있다. 그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제한된 범위에서 상상 성립하는 건데 여기는 이제 별표를 좀 치시고 이 제한된 범위에서 항상 성립하는 문제는 판별식을 쓰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뭐를 찾는 문제냐면 제한된 범위니까 전체 범위가 아니야. 그러니까 판별식을 쓰시면 안 돼요. 그럼 이건 뭘 찾는 문제가 되냐? 제한된 범위에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은 최대 최소 값을 찾는 문제예요. 뭐를 찾는 문제라고요? 최대 최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실제 그래프를 그렸더니만 항상 0보다 커야 된다고 했어. 전체 범위에서는 안 됐어. 안 됐는데 제한된 범위가 여기부터 여기까지야. 그러면 성립할 수도 있는 거죠. 그때는 이 모든 점들이 0보다 큰 거를 찾는 게 아니라 최소값만 0보다 크면 다 0보다 큰 거예요. 왜냐면 모든 점은 당연히 최소가 0보다 큰데 뭐 나머지가 당연히 커지겠죠. 그걸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만약에 다 0보다 작아야 돼. 그럴 때는 최대값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제한된 범위에서는 판별식을 쓰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전체 범위일 때만 판별식을 쓰는 거고 제한된 범위에서는 최대 최소값 구하는 문제니까 이게 어디로 연결되냐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차 함수 최대 최소는 엄청나게 써요. 고등학교 내내 거의 미친듯이 쓰기 때문에 잊어버릴 확률이 없어요. 잊어버렸다는 얘기는 이건 진짜 공부를 더럽게 안 했다는 얘기예요.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한된 범위에서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의 문제는 어떤 문제로 바뀐다? 최대 최소 값을 찾는 문제로 바뀐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끔 판별식을 쓰시고 장렬히 전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판별식은 언제만 써야 된다? 전체 범위, 제한된 범위가 아니라. 선생님 그러면요 전체 범위에서 최대 최소값 찾아서 문제 풀 수 없어요? 있어요. 최대 최소값 찾아서 푸는 방법은 뭐 제한된 범위에도 쓸 수 있고 전체 범위에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한다면 최대 최소값 찾는 게 더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실제적으로. 하지만 판별식은 언제만 쓸 수 있다? 우리가 전체 범위일 때만 쓸 수가 있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범위에서 최대 최소값도 한번 찾아서 해보세요. 똑같이 나옵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해봤겠지만 그런데도 뭐 해보시면 똑같이 나와요. 자, 그래서 얘는 그 x제곱 마이너스 2x가 나오겠고 여기가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 항상 성립하도록 내라 그랬는데 당연하겠지만 이걸 넘기죠. 넘긴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해가 이 범위에서 모든 실수. 전체가 아니에요. 이 범위 내인 건 다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전체 범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이긴 하지만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면 이 문제는 좀 쉬운 거예요. 왜 쉽냐라고 한다면 이 대칭축이 고정이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대칭축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아주 재밌어집니다. 또 다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나오게 되면 아마 이 대칭축이 움직이는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심한 문제로 항상 나오죠. 학교 시험 문제에서도 단골입니다. 그래서 이건 대칭축이 몇이죠? x가 1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면 몇 칸 가죠? 2칸. 그다음에 2면 1칸인데 얘가 항상 성립하는 거니까 요 범위 내에서 항상 성립하는 거니까 최소 뭐를 찾아야 되냐면 얘가 0보다 작잖아. 최대값을 찾아야 돼. 여기를 찾는 거죠. 최대값이 0보다 작으면 다 작은 거예요. 맞아, 안 맞아? 네, 맞아요. 얘가 지금 0보다 작아야 돼. 모든 범위에서. 이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얘가 최대값만 찾으면 되고 최대값이 언제일 때냐? x가 마이너스 1일 때요. 그래서 요거는 이 범위 내에서 최대값이 0보다 작으면 다 성립하는 거예요. 이 범위 내에서. 모든 점들을 해볼 필요가 없는 거죠. 모든 점을 해보면 또 자손의 가도 할 수가 없죠. 왜냐면 실수는 무한대가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최대값이 0보다 작아. 얘가 0보다 밑에 있어. 그럼 다 0보다 작은 거죠.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나머지 값들은 뭐 볼 것도 없죠. 마이너스를 대입해요. 그럼 최대값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겠죠. 최대값은 마이를 대입해가지고 1 더하기 2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1이 있고 이게 0보다 작다니까 k에 대한 뭐가 나온다? 2차 분식이 나오네요.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k 없어지면 플러스 2는 0보다 작은 거죠. 이렇게 이때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곱해줘서 바꾸죠. 우리는 이제 최고차항이 양수가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2보다는 k가 크다가 답이 나오게 되는 이러한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재밌죠? 와.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제한된 범위에서의 문제는 뭐를 찾는 문제다? 최대 최소,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값을 찾는 문제로 바뀐다라는 거 꼭 명심을 해주시고 판별식으로 가시면 절대로 안 된다. 그분은 머리 떠나버리는 거죠. 슬퍼지게 되는 거죠. 자, 문제 몇 개 풀어볼까요, 여러분들? 뭐 심심하니까 그래도 이건 잘 못하니까 9-4번 문제 재밌게 한번 풀어보시고요. 9-4번 문제 풀어보시고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9-4번을 풀면은 이제 2차 분식이 끝나고 연립 2차 분식으로 넘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실근의 위치라는 걸 좀 배우는데 이게 조금 여러분들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실근의 위치. 근데요? 재미가 없을 수도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조금 이제 뭐 고려할 게 좀 많다. 9-4번을 풀어보세요. 잘 풀었나요? 이거 성윤이? 9-4번 잘 풀었어요? 뭐지? 1차항에 미지수 있는 거는 못 풀었다. 지금 얘가 생각보다 오늘 너무 슬프게 했다. 이게 이제 어려운 문제가 맞습니다. 아마 요거를 못 풀었을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9-1번은 풀만 했을 것 같은데 9-1번은 뭐 풀었을 수 있겠고 9-4번이 그러니까 여기서 잘 보세요. 여기서 미지수가 상수항에 있잖아.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위로 올라오는 순간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대칭축이 움직이기 순간부터 이제 힘들어져요. 그게 바로 9-4번 문제니까 이건 정말로 시험 더하기 문제 중에서 어려운 문제예요. 별표를 꼭 치셔야 되겠고 3개를 치셔도 됩니다. 3개 칠 만한 문제인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슬퍼할 만한 문제가 바로 9-4번 문제입니다. 괜찮나요? 9-4번? 아니요. 안 괜찮아요? 네. 9-4번을 설명을 하고 조금 쉬어보도록 합시다. 슬픈 문제를 좀 풀어보고 우리의 마음을 좀 아프게 하실 만한 얘네들이 조금 쉽지 않게 하는 문제들. 쉽지 않죠? 9-4번? 쉬웠어요? 쉽지 않았다.
그다음 4번은 별표 3개짜리가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오, 체인지. 이어폰 체인지. 자, 이차 함수가 그래프가 이것보다 항상 위쪽에 있다고 했으니까 요 제한된 범위에서 이건 잘 들어야 되겠죠? 얘가 항상 위쪽에 있는 거죠. 요 범위에서 항상 성립하는 거죠. 모든 실수. 저 범위 내에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되었다가 되는 거겠고요. 그래서 뭐 일로 넘겨볼까요? 세고창 양순계 좋으니까. 넘어가면 뭐가 되죠? a제곱 마이너스 a에 x가 되는 건가요? 넘어가면 마이너스 16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네. 대칭축이 좀 계란해졌다. 그래도 뭐 얘는 조금 날 수 있어요. 대칭축이. 그럼 이게 아래로 볼록인데. 그죠? 네. 대칭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된다, 안 된다? 되겠죠.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은 마이너스 2분의 a제곱 마이너스 a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로 묶으면 요런 느낌. 대칭축이죠? 네. 슬픈 이야기죠. 그래서 이 대칭축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왔다 갔다 하는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차분하게. 일단 이거 그래프 그릴 수 있나요? x에 대해서 그리면 이게 2차식이잖아. 위로 볼록이면서 만나는 값이 0하고 1이죠? 네. 이게 a였을 때 맞죠? 네. 그 다음에 이제 y 값이 x예요. 그때 이제 제일 큰 값은 언제인 걸 알 수 있죠?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여기 2분의 1 집어넣으면 또 마이너스 2분의 1 되니까 그럼 몇이 나온다? 8분의 1이 나옵니다. 뭐가 나온다고요? 8분의 1. 그러니까 여기가 8분의 1인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이게 y 값이죠. 이게 x예요. 8분의 1보다 x는 작거나 같은 값만 나옵니다. 왜냐면은 이게 x가 y 값이에요. 그러니까 8분의 1이 제일 큰 값이야. 최대값이 8분의 1이야. 그러니까 x는 뭐보다 작거나 같은 게 나온다? 8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값만 나옵니다. 대칭축은 8분의 1보다 더 오른쪽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요게 a가 전체 a가 들어간다고 치더라도 뭐 이런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대칭축은 8분의 1보다 어디 있다는 거죠? 왼쪽에 있는 건데 봐봐. 이거는 결론은 뭐 찾는 문제냐면 뭐 찾는 문제죠? 얘는 결론은 제한된 범위에서 0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최대값을 찾는 문제입니다. 최대값이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예요. 저 범위 내에서. 이 범위 내에서 최대값 찾는 문제로 바뀌어요. 대칭축이 어디 있다겠죠? 이 대칭축이 8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맥시멈 가면 8분의 1인 거야. 8분의 1이 되면은 최대값이 어디로 나올까요? 자, 마사부터 2잖아. 대칭축이 바뀜에 따라서 되는데 가운데를 기준으로 얘가 가운데 값이 뭐죠? 마이너스 뭐죠? 마이너스 1이요. 마이너스 1이 중간값이네요. 마이너스 중간값이네요.
난감하죠? 마이너스의 중간값이니까 난감하다. 그죠? 뭐 그러면은 다 해봐야 되겠는데? 8분의 1이어가지고 조금 한쪽은 안 돼 있 줄 알았더니만. 최대값이 보세요. 마사부터 2까지가 있는데 우리가 어디까지만 볼 거냐면 이건 지울게요. 그냥 한번 그래프를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이게 뭐 인수분해 돼가지고 조금 쉽게 풀려주거나 그런 문제 같지는 않으니까. 자, 범위가 어디가 될 거냐면 마사. 그다음에 여기가 인 겁니다. 그리고 대칭축이 우리가 지금 있는데 대칭축이 있어요. 이거 가운데가 몇이었죠?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기준으로 이 왼쪽에 대칭축이 있으면 어디에 있으면? 왼쪽. 이 왼쪽에 대칭축이 있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 대칭축이 있는 거야. 아래로 블록하게 그려야 되겠죠? 얘가 뭐가 그려져? 아래로 블록하니까 이쪽에 대칭축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여기는 이제 대칭축이 마이너스 2보다 클 때 일단 여기는 검정색 적어볼게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그래서 대칭축이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최대값이 어디서 나오냐면 2일 때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니? 이때 최대값은 얘를 만약에 내가 fx라고 놓고 치면 언제가 최대값이 나오냐면 f의 2가 최대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같아도 돼요. 그냥 2가 안 들어가요. 뭐 이런 문제고요. 대칭축이 만약에 마이너스보다 커요. 그럼 내가 이제 뭐 파란색 그려볼게요. 여기서 이제 대칭축이 있는 거니까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니까 최대값이 어디서 나오냐면 f-4에서 나와요.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성립을 하는 거죠. 나눠야 된다.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여기서 슬퍼지는 거죠. 그래프가 최대값이 바뀌어요. 대칭축의 위치에 따라서 이거를 기준으로 이 왼쪽에 있으면 최대값이 f2가 되는 거고 이쪽으로 대칭축이 넘어가면 f-4가 최대값이 돼요. 그러니까 이걸 나눠서 풀 수밖에 없는 이제 슬픈 현실이 되는 거죠. 자, 지금 여기까지는 뭐 크게 문제가 안 돼요. 보세요. 여기서 이제 이 제한된 범위에서 이렇게 왔어요. 최대값을 구하면 돼요. 최대값이 0보다 작게 되면 된다. 여기까지 괜찮았어요. 이제 문제는 뭐냐? 이 최대값을 구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왜 이 최대값을 구하는 게 문제냐? 이 대칭축이 왔다 갔다 하니까 대칭축이 이 마이너스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왼쪽에 대칭축이 있게 되면 최대값이 f2가 되는 거야. 그래프 아래로 블록이니까. 근데 이 마이너스 1을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최대값이 뭐가 바뀌는 거야? f-4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대칭축의 범위에 따라서 최대값이 바뀌니까 나눠서 풀어야 되는 거죠. 이러면서 여기서 이제 애들이 선생님 왜 이러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값 구하는 것까지 좋아. 최대값이 0보다 작다? 거기까지 좋았어. 아우, 퍼펙트. 좋았단 말이야? 근데 이 최대값이 나눠져 안 나눠져? 나눠진다는 거예요. 구간에 따라서. 그래서 최대값을 이렇게 구해서 각각의 경우에서 공통된 범위 찾고 공통된 범위 찾고 합치면 이게 뭐가 된다? 답이 될 것이다. 나눠서 푸는 문제는 다 똑같습니다. 한번 요거 좀 생각해 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어려운 거죠. 요렇게 나눠서 푸는 게 자, 그래서 결론은 이 2보다도 작거나 같아야 되고 마이너스 4보다도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론은. 그러니까 한쪽만 최대값이 되는 게 아니라 양쪽 다 최대값이 될 수 있으니까 얘도 0보다 작아야 되고 얘도 0보다 작아야 돼. 둘 다 동시에 만족을 좀 해줘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둘 다 동시에 만족을 해줘야 되겠다. 뭐 그런 이제 슬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최대값이 두 개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프가 양쪽 다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둘 다 작거나 같으면 무조건 상관없겠죠? 양쪽 다? 근데 결론은 여기 최대값은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것을 찾아서 F2일 때도 0보다 작거나 같고, 그리고 F-4일 때도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으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대칭축이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림적으로 이게 좀 슬픈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조금 문제가 바뀝니다. 나눠서 풀다 보면은. 그래서 F2는 몇다 대입하면 몇이 나오죠? F2는 4에다가 2 대입하면은 2a제곱 마이너스 2a가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이고, 뭔가 작아 같다. 2차 분식 나오죠? 마하 집어넣어도 16 마이너스 4a 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16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것도 계산해보면 2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0인가요? 이거 약분하면은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겠고, 첫 번째는 얘는 또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4a 제곱 플러스 4a인가요? 없어지죠? 마사로 약분하면은 a 제곱 마이너스 a는 0보다 같거나 같다가 나옵니다. 이렇게. 마사로 약분하면 이렇게 되겠죠? 네. 바뀌겠죠? 요거 동시에 만족하는 거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얘는 인수분해 되잖아. a 마이너스 3, a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얘는 a 마이너스 1이니까 얘부터 그려보면 요거는 y부터 어디까지 가는 거죠? 3까지. 자, 이게 등호가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이게 안 들어갔기 때문에 0이어도 관계가 없어요. 저기 들어갔었으면 빼야 됩니다. 등호 빼야 되는데. 요거는 0보다는 작고 1보다는 크다. 0보다는 작거나 같고 1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요렇게 영역이 나옵니다. 실수 a 값의 범위는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a는 0까지 또는 1부터 a는 3까지 이렇게 이제 두 개로 나눠져서 나오게 되는 실품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게 최대값이 막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가 조금 더 복잡해진다. 대칭축이 움직이면 그럴 때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연립 2차 부등식인데, 뭐 연립 부등식은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으면 되는 거니까 사실 뭐 크게 어려울 게 없죠? 있을까요? 이게 연립 2차 부등식이잖아요. 벌써 나왔는데 아, 얘가 연립 2차 부등식이에요. 왜냐면 얘도 2차 부등식이고 얘도 2차 부등식인데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는 거잖아요. 이게 연립 2차 부등식이에요. 벌써 배우기도 전에부터 나왔는데 사실 뭐 연립 부등식이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냥 뭐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을 찾으면 그게 해가 된다 안 된다? 뭐 그건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346페이지에 보면 뭐 예제로 나와 있는 게 뭐 연립 2차 부등식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그제플로. 딱 봐도 알겠지만 어려워 보입니까? 쉬워 보입니까? 쉬워 보이네. 아주 쉬워 보이죠? 지금 뭐 그래서 예를 들어서 346페이지 보면 예제 하나 풀어볼까요? 그냥 3x 플러스 1이 x 플러스보다 작다. 이건 1차 부등식이죠? 이제 밑에 나오는 게 2차 부등식입니다. 요거의 연립 부등식을 풀어라. 346페이지. 그래서 이거 뭐 넘기면 1차 부등식 풀고 뭐 2x가 되겠고 넘어가면 1인가요? 1이죠? 그래서 x는 2분의 1보다 작다. 이게 첫 번째 나온 거고 이거는 2차 부등식이니까 이런 식으로 돼서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가 보다 작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는 마이너스 2부터 x는 3
동시에 만족하는 거를 이제 찾아가지고 수직선 그려가지고 마이너스 2부터 뭐 3까지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보다 작다 라고 했으니까 뭐 이렇게 되겠죠. 동시에 만족하면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뭐 이런 게 이제 연립이차 분등식이고 뭐 전혀 어려울 게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어려울 게 없죠. 2번 같은 경우에는 또 ABC로 냈죠. ABC. 그 3개짜리 있는 거. 동시에 나오는 거 있잖아. 이번 예제는 뭐 이거죠?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x제곱 마이너스 9보다 작고 마사의 x 마이너스 3보다는 작거나 같다. 뭐 이거면 이제 나누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다음에 다 배웠죠? 네. 이렇게 두 개로 나눠가지고 공통된 범위 찾으면 된다. 이게 끝이에요. 얘도 2차 분식이고 넘기면 얘도 2차 분식이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거 찾으면 나온다. 계산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건 뭐 사실 전혀 어려운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리고 이제 오늘에서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은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랑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위치입니다. 이거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 자, 이게 이제 오늘의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게 교육 과정에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왔다 갔다 해요. 진짜요? 그래서 선생님들 중에서 안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심화 문제집에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우고 넘어가겠습니다. 뺄 거면 정확히 빼든지 안 뺄 거면 이게 애매해요. 항상 이런 애매한 것도 있어요. 이 애매한 것들 때문에 다 가르칩니다. 애매한 거 가르쳐요. 지정수에 맞기 전에. 일단은 미리 대비한다. 자, 실근의 부호인데 일단 2차 방정식이 있어요. 이렇게 한번 봅시다. 생각을 해볼게요. 이런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얘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이때 실근만 가지는 게 아니라 두 군이 모두 양수다라고 했어요. 두 군이 모두 양수라는 거는 알파랑 베타가 둘 다 양수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이때 이제 잘 보세요. 일단은 실근이 존재해야 되니까 판별식은 뭐가 돼야 되겠죠? 근데 이게 0일 때도 실근이 두 개 존재하는 거예요. 왜냐면 중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엄밀한 이야기하면 여기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하지 않으면 판별식이 뭐가 돼야 된다?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야 돼요. 이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아니면 일단 실근이 존재해야지 뭐 양수가 되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뭐 실근이 아닌데 양수가 될 수는 없는 거니까 여기서 두 실근이 존재하는데 서로 다름이 빠져있으면 일단 실근이 존재하는 조건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실근이 존재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건 뭐냐면 양수라는 거를 적용을 할 거예요. 양수. 양수는 어떻게 하면 양수가 나오냐면 이거를 활용할 거야. 더한 거랑 곱한 거의 부호를 활용할 거예요. 일단은 둘이 부호 같잖아. 곱하면은 양수다 그러면 둘이 부호 같은 거야. 네. 뿔뿔 아니면 마마인 거지. 근데 여기서는 마마도 포함이 됐잖아. 네. 마마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더한 게 양수다라는 거를 동시에 만들 거야. 이렇게 되면 이거를 봐봐. 이게 뿔뿔 마마가 나오는데 곱해서 양수면 뿔뿔 마마인데 이 중에서 뿔뿔만 살아남아. 왜냐면 더한 게 양수니까. 그래서 이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는 양수가 되는 거죠. 맞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돼요. 이걸 동시에 만족하게 되면 이게 이 의미가 둘 다 양수다라는 걸 만족하게 되는 제한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도 양수고 알파 베타도 양수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근거와 계세 관계를 배웠기 때문에 두 분의 합은 뭐가 되는 거죠? A분의 마이너스 B가 양수가 되는 거고 두 분의 곱이 A분의 C가 양수니까
요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연립 부등식을 풀면 두근이 모두 양수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예. 어렵지 않죠? 네. 두근이 모두 양수라는 거는 얘 두 개가 있으면 돼. 여기가 실근이야. 실근으로 만족되지가 않아. 양수니까 이 두 가지 조건이 있으면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넣은 거죠. 그러면 두근이 모두 음수일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약간 이거를 약간 생각해 보면 느낌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두근이 모두 음수면 어떤 거를 우리가 시키면 되냐면 당연히지만 두근이 모두 음수가 실근이니까 판별식이 뭐라거나 같아요. 근데 더한 거는 음수가 되면 되겠고 곱한 게 양수가 되면 뿔뿔 마마인데 마마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부등식을 찾으면 이게 바로 두근이 모두 음수가 되는 범위를 찾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합이니까 a분의 마이너스 b가 음수다. a분의 c가 양수다.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으시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세 번째 거 서로 다른 부호다. 두근이 서로 다른 부호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네. 그럼 이제 애들이 이제 물어볼 수 있어요. 세 번째 거를 볼게요. 세 번째 거를 두근이 부호가 반대다. 두근이 서로 다른 부호. 그럼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대로 하면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알파 베타가 음수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서로 부호가 다르면 사실 판별식은 0보다 크다고밖에 안 되거든. 그러니까 같을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럼 서로 다른 부호니까. 여기서 사실 이게 빠져요. 근데 얘가 완전 빠지거든?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돼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얘를 만족하잖아? 얘는 기본으로 무조건 만족해요. 이제 그 이유를 설명을 해볼게요. 얘가 만족이 되면 얘는 무조건 만족하거든요. 근데 얘가 빠지거든?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볼게. 판별식은 여러분 다 알겠지만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입니다. 근데 이 알파 베타가 0보다 작다는 건데 이게 알파 베타가 a분의 c잖아. 이게 음수라는 얘기는 a랑 c가 부호가 반대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부호가 반대니까 이게 마이너스라는 얘기야. 네. 근데 b제곱도 0보다 크나 같겠죠? 실수의 제곱이니까. 네. 마마면 더하기잖아. 네. 0보다 작거나 같은 데서 플러스를 더했어. 그럼 무조건 양수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A랑 C가 부호가 반대가 되면 얘가 양수기 때문에 이 뒤에가 양수가 되죠. 마이너스 4에다가 음수를 곱하니까 양수가 되니까 이게 무조건 양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거지. 얘가 되면 얘는 무조건 만족하는 거야. 그래서 애들이 이제 물어보죠. 선생님 왜 여기 판별식 빠졌어요? 있을 필요가 없는 거야. 얘를 만족하게 되면 얘는 무조건 성립하기 때문에 얘만 거기 동그라미 혼자 있는 거죠. 거기 있죠? 두 군의 서로 다른 부호 이렇게 보이는 알파벳 타격보다 작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판별식 어디 갔죠? 시근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는데 없어도 관계가 없는 게 무조건 얘는 판별식 0보다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있을 이유가 없다가 되면서 없어진 거죠. 자 여기까지 뭐 어떻게 이해 안 되는 거 있나요? 없습니다. 없죠. 그럼 이제 이거를 하나씩 찾아보면서 얘들 한번 찾아보면서 여기까지는 애들 잘 이해를 합니다. 이제 재밌게 괜찮아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서로 다른 부호에서 판별식이 빠진 이유도 설명을 해줄 거예요. 판별식은 어디 갔을까? 도망친 게 아니었다. 단지 필요가 없어졌을 뿐이다.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럼 예제를 한번 볼게요. 이그젠플에 보면 두 군이 모두 양수일 때 CX K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라는 게 예제가 있죠? 예제에 밑에 보면은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 플러스 2가 0에 이 두 군이 모두 양수일 때 k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제 판별식부터 쓰기 시작하는 거죠. 짝수 판별식 써서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2가 0보다 거나 같다. 갖다 쓰시고요. 네.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 2k죠?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알파 베타 k 플러스 2도 0보다 크다.
이거를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해 주는 걸 찾으시면 바로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나오는 연립부등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부등식이 2차 부등식도 나오고 1차 부등식도 두 개 나오니까 그래서 연립부등식 부분에 있는 거죠.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는 거니까. 근데 요거는 이제 2차 부등식이니까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은 전부 다 커졌다. 그래서 k 마이너스 2 k 플러스 1로 이렇게 가겠고요. 얘는 k가 0보다 크다가 되겠고요. 얘는 k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가 되는 거죠. 여기부터 이제 표시를 해보면 일단은 2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나오겠고요. 이게 1번이죠. 두 번째로는 0보다 크다니까 0이 여기인 거 어딘가 있겠죠. 0보다 크다. 2층으로 한번 가시고요. 그다음 하나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단가요? 동시에 만족하는 거 찾으면 3층이 쌓인 거는 여기가 되겠죠. 세 개가 한꺼번에 만족하는 거. 다른 데는 뭐 3층이 되는 게 없죠? 3층이 다 있어야 돼. 그래서 동시에 만족하는 거는 2보다 k가 크거나 같다가 바로 이런 범위를 집어넣으면 두 시근이 모두 양수가 나오는 거죠. 뭐 넣어봐서 2도 한번 넣어보시고 3도 넣어보시면 잘 나올 겁니다. 이런 거죠. 뭐 괜찮나요? 할만해? 네. 자, 이런 거 배웠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게 2차 방정식의 시근의 뭐 근의 분리, 근의 위치 뭐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는데요. 요게 이번에는 그래프를 통해서 풀어보겠다. 그러니까 이제 양수나 음수인 같은 경우에는 이 근과 계수의 관계를 통해서 풀 수가 있지만 뭐 두 시근이 단위보다 크다. 이런 게 나오면 이제 그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쓸 수가 없어져요. 슬프지만. 그래서 뭐 두 시근이 1보다 크다. 뭐 두 시근이 뭐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는 문제에 관해서는 0의 기준으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배웠던 슬프지만 이런 조건들 근과 계수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럼 이제 누구로 접근할 수밖에 없냐? 그래프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 나라가 시작됩니다. 다 어려운 문제들은 좀 슬프지만 그래프 나라랑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가 그런 모양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건데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이 두 개의 실근이 P보다 크다라고 나온 거야. 자, 수직선이 있어요. 자, 2차 방정식인데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고 나오지만 이 2차 방정식에 두 실근이 P보다 크다. 이렇게 되나요? 네. 자, 일단은 A가 양수인 거를 기준으로 생각을 할게요. 뭐를 기준으로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은 2차 함수에서 어디랑 만나는 점이냐면 x축과의 만나는 점이 실근이겠고 그게 이제 실근이 되기 때문에 이게 아래로 블록하다는 그래프가 된다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x축이 이렇게 있어요. 아래로 블록하게 이제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여기 P가 있는 거예요. 여기 P가 있다 그러면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P보다 알파 베타가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모양이 돼야지만 두 실근이 P보다 크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2차 함수 모양이 이렇게 되기 위해서 이런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은 과연 무엇이 있을 거냐 이거죠. 이 그래프 모양이 나오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일단은 실근이 존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는 항상 기본으로 올 수밖에 없냐면 판별식은 기본으로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면 만나야 되니까. 만나야지 뭐 커지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안 맞는데 커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판별식은 항상 들어가서 판별식은 0보다 커나 같다. 여기까지는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 대칭축이. 얘가 P보다 이 알파 베타가 더 커지려면 이 대칭축은 무조건 P보다는 커야 돼요.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네. 일단은 당연히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대칭축은. 그 대칭축이 P보다
커지게 돼요. 여기까지 뭐 이해 안 되는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판별식을 통해서 이제 X축과 만나야 되겠고 대칭축을 해서 오른쪽에 있는 거야. 네. 근데 이런 경우는 또 안 되잖아. 어떤 경우는 또 안 되냐면 대칭축이 오른쪽에 있어. 대칭축이 오른쪽에 있는데 여기 P가 있어요. 대칭축이 여기 있었어. 근데 하필이면 그래프가 너무 내려가서 이렇게 된 거야. 아, 이렇게 돼버리면 대칭축이 오른쪽에 있지만 얘만 P보다 커지는 거고 얘가 만족이 안 돼. 안 되잖아. 그럼 얘를 항상 P보다 커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거죠. 오, 왜냐면 얘는 봐봐. 대칭축은 오른쪽에 있는 놈 무조건 P보다 커져요. 이건 뭐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왼쪽에 있는 놈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걔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니까 이게 fx라고 했을 때 이 p를 넣었을 때 이게 양수가 나오면 먼저 지나가는 거예요. 아, 이거는 p 넣었을 때 음수인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p를 집어넣었을 때 이 2차 함수가 이게 양수가 나와요. 음, 그래서 얘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많이 놓냐면 fx라고 많이 놓는단 말이야. 문제에서 쓸 때. 그래서 fp가 양수다라고 나오는 거죠. 이 조건이 얘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면 이 모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지금 근의 위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조건만 있으면 이런 모양으로 딱 나오게 되면서 이 알파 베타가 p보다 커질 수밖에 없겠다는 거야. 그래서 요 세 개, 요게 판별식, 대칭축, 경계값에서의 부호까지 해서 이 세 가지가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 세 가지. 네. 그게 지금 어디 나와 있냐? 348페이지에 나온 거죠. 이게 양수일 때였어. 그럼 이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또 뭐를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음수일 때도, 그러니까 p보다 작을 때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있죠. 그러면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뭐가 바뀔 거냐 이거지. 첫 번째 거가. 이걸 또 우리가 뭐 머리를 이제 부여을 하는 거죠. 우리한테. 너 머리 써. 그런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바뀌는 게 뭐밖에 없냐? 얘 그대로 가요. 얘도 그대로 가요. 네. 얘만 바뀌어요. 음, P보다 작다로 바뀌는 거예요. 왜냐면 얘도 이게 P가 됐을 때 올라가야 돼요. 여기 먼저 왔어요. 그래서 둘 다 P보다 작을 때도 제한 조건이 어떻게 바뀌냐면 얘 대칭축만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P보다 작게 되는 케이스에도 규칙은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같다. 대칭축만 P보다 작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FP는 0보다 크다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두 개까지 될 때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나왔죠. P를 기준으로 크고 작게 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한쪽은 P보다 크고 한쪽은 P보다 작을 때. 그래서 이거는요 되게 간단해요. 왜 간단하냐? 그냥 FP가 음수면 돼요. 예? 선생님 뭐라고요? FP가 무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게 아래로 블록이잖아. 이게 아래로 블록이니까 P가 있어요. P가 음수가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당연하겠지만 FP가 음수가 되면 이게 이쪽으로 올라가다가 만나겠냐 안 만나겠냐? 만나죠. 얘도 만나겠죠? 네. 시계는 무조건 생기는 거야. 우와. 굳이 우리가 안 생길 수 없죠. 음수에다 위로 올라갈 거 아닙니까? 아래 블록이니까.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P를 기준으로 오른쪽과 왼쪽에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오. 얘 하나 있으면 모든 걸 잡아먹어요. 판별식도 잡아먹고 대칭축도 필요가 없다. 없다 이거예요. 얘는 내려오면 있잖아. 올라가다가 무조건 근이 생기는 거예요. 판별식을 잡아먹죠. 굳이 해보지 않더라도 판별식을 쓸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 부호 반대일 때도 되게 간단했잖아. 네. 약간 그런 비슷한. 그런 느낌이죠, 약간.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까 저는 판별식으로 접근해가지고 했다면, 판별식이 아니라 근과 계쇄강도 접근했다면, 이 근의 위치는 완벽하게 뭐로 접근한 거냐면 그래프적인 해석인 거죠. 그러네요. 완벽한 그래프. 그래서 이 그래프 모양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한 조건들이 필요할 것이냐를 정해서 그걸 동시에 만족하게 되면 두근이 P보다 커지고 두근이 P보다 작아지고 두근은 P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두 개가 나온다는 것까지 되면서 그 개념이 348
348페이지에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뭐 자세한 설명들이 348페이지에 이렇게 길게 써져 있어요. 하지만 선생님의 설명을 듣는 게 더 이해하기는 당연히 쉽겠죠. 한글을 듣는 것보다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들으시고 이해한 다음에 한번 쭉 읽어보시면 아 그런 내용이었구나 라는 걸 이제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독학하는 건 뭐 별로 추천해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항상 좀 막혀요. 어려운 거 할 때부터 이제 쉬운 거 할 때는 괜찮은데 점점 이제 어려운 거 하기 시작하면 계속 막히면서 이제 되게 짜증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그잼플을 하나 풀어보면 오늘의 개념이 완성이 되면서 2차 부등식과에 또 이제 문제 몇 개 남기고 이제 이별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이제 그래서 2차 방정식을 풀지만 뭔가 2차 함수를 푸는 듯한 느낌. 그냥 많이 했잖아요. 그냥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 2차 함수는 탐험이다. 세트. 그러니까 저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저는 이상하지 않습니다. 뭐 고1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잘 해놔야 돼요. 또 미친 듯이 나옵니다. 근데 애들이 생각보다 이거 외울 때 네. 얘랑 헷갈려 하더라고요. 잘 못 외우더라고요. 나는 사실 뭐 그래프 그리면서 이렇게 부호가 어떻게 될지 다 찾아냈는데 그냥 단순한 게 그러면 좀 헷갈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머릿속에 있으면서 그 그래프가 나오려면 어떤 조건이 될까를 생각해보면 외우지 않더라도 대충 느낌이 와요. 근데 이거 정말 암기만 하면 헷갈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그래프랑 같이 놀아라. 맨날 얘기하잖아. 그래프랑 같이 놀아야지 헷갈리는 일이 없다 이거예요. 안 그러면 힘든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 알겠지만 0을 기준으로 뭐 양수근이냐 음수근이냐 그건 앞에 거 배운 게 더 편해 안 편해? 아까 기준이니까. 앞에 편하죠. 네. 그러면 선생님 이 근의 위치로는 양수근과 음수근은 판별하기가 어렵습니까? 얘는 다 돼요. 그런 것 같아요. 얘는 다 되는 겁니다. 피가 다 들어서. P가 다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가 더 일반적인 거예요. 더 일반적인 건데 그 중에서 0을 기준으로 나왔을 때는 앞에 거 쓰는 게 좀 더 계산이 간단하기 때문에 앞에 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훨씬 일반적인 거죠. 얘는 뭐 0일 때도 쓸 수 있고 1일 때도 쓸 수 있고 뭐 100일 때도 쓸 수 있고 1000일 때도 쓸 수 있고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훨씬 더 일반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근이 1을 기준으로 했냐 뭐 0을 기준으로 했다 되게 중요하죠. 왜냐 앞에 거에 쓸 수 있을 것이냐. 어쩔 수 없이 얘는 이제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 그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앞에 걸 쓸 수가 없습니다. 0을 기준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얘를 봤을 때 fx를 이렇게 놓으시고요. 그래서 첫 번째 판별식부터 가볍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8이 0보다 거나 같다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대칭축 가는 거죠. 대칭축이 되게 많이 써요. 내가 뭐 2차 함수 할 때부터 대칭축은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했고 그 대칭축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건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은 맨날 얘기했겠지만 그게 모두 계속 쓰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심화 문제집 가면 이 대칭성도 겁나게 써요. 대칭성. 네. 저희 2차 함수. 엄청 씁니다. 미친 듯이 써요. 그러니까 뭐 대칭축을 제외시켜 놓고 2차 함수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대칭축 공식도 몰라? 아, 이거 공부를 안 했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대칭축은 뭐가 되는 거죠? x는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되니까 k죠. k는 뭐보다 크다? 1보다 크다. 대칭축은 1보다 크다. 그 다음에 이제 f 뭐가 되죠? 1이죠. f1이 0보다 커. 1 집어넣습니다. 1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k 플러스 8이 0보다 크다. 요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으면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고 나오겠고 그때 k 값을 집어넣어서 해보시면 정말로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같이 이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말 넣어보죠. 그래가지고 정말 나오는지 좀 대부분 애들은 이제 믿더라고요. 안 넣어보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제 또 넣어보죠. 제대로 정말 나오는 게 맞나. 선생님이 구라치는 게 아닌가. 한번 해본 사람들도 있고 잘 믿는 분들도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풀면 2차 부등식이죠. k제곱 더하기 2k 마이너스 8은 0보다 크다니까 k 플러스 4 k 마이너스
자동식이니까 마이너스 4k 넘어가면 플러스 9니까 마이너스 9k는 4분의 9보다 작다. 요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걸 다 찾아보겠습니다. 네. 아주 귀찮죠? 네. 그런 거 같아요. 그럼 이런 문제 애들 별로 안 좋아하겠죠? 아무도 좋아하지 않긴 합니다. 안 배울 수 있으면 안 배우게 하고 싶은데 그게 가끔 나올 때가 있어요. 하여튼 이제 마이너스 4보다는 작거나 같고 첫 번째, 그 다음에 2보다는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얘는 여기 있겠죠? 1보다 크다. 하나는 또 4분의 9보다는 4분의 9는 여기 있겠죠? 네. 작단가요? 3층 되는 게 여기밖에 없어요. 그다음 적어요. 적죠. 조그만 삐끗해도 두근이 모두 1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K값의 범위는 2보다 커나 같고 4분의 9보다 작은 범위 내에 있을 때만 두근이 모두 1보다 크게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아주 조그만 범위. 그러니까 2 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뭐 4분의 9보다 작아야 돼요. 플러스 8분의 뭐 별로 없는 거죠, 생각보다. 그죠? 8분의 17. 뭐 그런 거 넣어보면 되는 거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근의 위치, 뭐 실근의 위치, 뭐 실근, 뭐 근의 분리,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하여튼 뭐 이름들이 좀 많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실근의 위치가 조금 더 이름이 좋은 것 같아요. 근의 분리는 약간 느낌이 안 오지 않나요? 그러네요. 장명이 별로 좋지가 않은 거죠. 위치는 좀 낫잖아. 그래프로 이제 그 위치를 찾을 수 있다. 이게 조금 더 얘가 이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개념서마다 조금씩 나눠서 나오긴 합니다. 여기까지 했을 때 여러분들 이제 풀어봤고,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349번에 각 부쪽에 있는 이제 개념 체크들을 쭉 풀면서 한번 개념 복습을 해보라는 거죠. 이걸 한번 쭉 읽어보면서 이제 재밌게 이번 연습을 하시면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아마 연립 분식이 끝날 것 같아요. 다 끝나고 문제를 다 풀면 끝나겠죠? 네. 끝난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경우의 수로 이제 넘어가겠죠. 생각보다 경우의 수를 또 좋아하는 친구도 있지만 안 좋아하는 친구도 많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 때 경우의 수 좋아했나요? 정원수 중2 때 나오는데 좋아했던 것 같진 않은데. 줄 세우기, 뭐 대표 뽑기 뭐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도 1학기 대수보다 도형에서 좀 점수를 잘 얻고. 도형이 그래서 혼자 공부하기엔 도형이 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나중에 이제 도형이 더 어려워요. 어렵게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중학교 때까지는 뭐 조사 못하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올라와서 이제 상위권으로 가면 나중에 어디서 막히냐? 그래프와 도형입니다. 결론은 다 똑같아요. 대수에서 많이 막히진 않아요. 자, 그래서 잠깐 여러분들이 개념 체크까지 한번 쭉 풀어보세요. 줄 테니까.